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강의의 저자 최광수입니다. 오늘은 교재 43페이지 공법적 규제 분석, 여기서부터 같이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왜 분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각각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써라 라고 규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 없느냐,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규제를 모르고서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그 가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이 분석 요소로 살펴보아야 할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경매 강의라는 책 외에 따로 부동산 공법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별도의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출간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로 넘기도록 하고, 그 책도 아마 60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초적인 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44페이지에 공법상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봤을 때에 먼저 토지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는 지형이라는 것이 있고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형과 지목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먼저 지형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공부상에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동향의 가장형 완경사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 내가 직접 말만 들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동향의 가장형의 완경사지다라고 했을 때 먼저 토지의 형상에 대해서는 거기 보게 되면 도표로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자루형, 부정형, 이런 식으로 토지의 형상을 나눠놨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먼저 정방형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정방형의 토지. 정사각형의 토지와 정방향의 토지는 조금 다릅니다. 정사각형의 토지도 정방향의 토지이고, 또 가로 세로의 길이가 1대 1.1 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게 1.1 요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정방향의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사각형 비스듬한 토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방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방형의 토지 말고 장방형의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방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장방형은 다시 가로가 긴 가장형과 세로가 긴 세장형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가로와 세로가 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장방형의 토지 중 세장형의 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로가 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가 이렇게 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이것이 길다. 이것을 가장형의 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장형과 가장형 사이에는 어느 토지가 더 투자 대상으로 적합합니까?
세장형보다는 가장형이 좋겠죠. 그 다음에 자류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류형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겨서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토지, 자류형. 자류형은 간신히 맹지만 면한 것을 말합니다. 큰 길에서 도로 쭉 들어가서 안에 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루형의 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다리형 토지 또는 과거에는 제형 토지다라고 하는 말로 썼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을 사다리형 토지, 과거에는 이것을요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제형 토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토지는 삼각형의 한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또는 삼각형의 한 면이 도로를 향하는 경우 이것을 삼각형의 토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삼각형의 꼭지점이 도로에 접하거나 삼각형의 꼭지점이 도로를 향하고 있는 이런 것을 역삼각형의 토지다. 죄송합니다. 이게 삼각형의 토지고, 이게 삼각형의 토지고, 요게 역삼각형의 토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어느 모양에도 속하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생겼다. 이런 토지를, 이것을 부정형의 토지다. 특별하게 모양이 없다. 정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형의 토지다라고 합니다. 부정형의 토지는 땅이 넓다라고 한다면 부정형이다, 어떤 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나 땅이 도해지는 땅으로서 일정한 크기다, 쓸모를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려고 하게 되면 도로에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세는요, 이것은 평지가 있고 고지가 있고 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가 있고, 자, 경사지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냐 15도 미만이냐에 따라서 15도 이상인 것을 급경사지라고 하고 15도 미만인 것을 완경사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남동향의 가장형의 완경사지, 남동향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울어진 것이 남동향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형의 이 말은 뭡니까?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이 길다 이 말이죠. 이 가장형의 완경사지다. 15도 미만의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땅이다. 자, 그 문구만 보더라도 이 땅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바로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지를 분류할 때는 지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목은 국가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각각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각 토지마다 그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목은 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지방세를 과세하거나 이런 등등의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됩니다. 거기 지목의 종류를 볼 때는요, 지목은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한 필지, 두 필지, 그 필지에 대응하여 하나의 지목을 법에서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 국정주의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목을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호로 전답 과목이라고 하는 약자로 되는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게 이 부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형도면을 이렇게 본다라고 합시다. 지형도면을 보는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땅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 땅은 15번지 해가지고 이거는 전 이렇게 돼 있고 이건 16번지 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17번지 해가지고 잡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이다, 잡이다, 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15번지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목이 대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영구적 건축물로서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이런 건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땅이다. 이게 지목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목전 그럼 뭡니까? 이건 밭농사 중심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서 만약에 16, 18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답 이렇게 한다면 아 이거는 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각각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19번지입니다. 요게 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19번인데 이게 도, 19,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로란 얘기죠. 지목이 도로란 얘기죠. 그러나 이 길쭉하게 되는 게 때로는 19 해가지고 여기서 1000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천이란 얘기거든요.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용도면으로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도로인지 도로라고 한다면 요거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이란 얘기죠. 이게 도로가 아니고 천이라고 한다면 개천가에 있는 땅이란 얘기 아닙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걸 통하여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게 19 해가지고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형도면을 보면서 여기에는 약자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목을 지형도면을 볼 때 이 약자로 나와 있는 것 그 의미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지목을 보게 되면 전, 박, 과, 목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임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8호에 보게 되면 대가 있습니다. 지목 대.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6페이지에 장, 학 이런 거 있죠. 장은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학은 학교용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차는 주차장이고 주유소용지는 주입니다. 자,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요. 주차장은 차고 주유소용지가 주란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4호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지목도가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뭐 철도용지, 제방, 하천 이런 것도 있고 거기 18호에 보게 되면 구가 있죠. 구고를 말합니다. 구고 도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호에 보게 되면 지목 유가 있습니다. 유지, 저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고라고 하게 되면 압니까? 구고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고요. 도랑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저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지, 저수지를 유지, 도랑을 구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고 있다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어려운 말들은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쉬운 한글말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원지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8번째의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여기서 잡종지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잡종이라는 말은 순종의 반대말이 잡종 아닙니까? 과거에 여기서 국유재산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눴습니다. 잡종재산 그러니까 잡종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재산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는데 지목은 여전히 잡종지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잡종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를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1호에서 27호까지 용도를 쭉 정하고 있죠. 근데 이 27가지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용도, 그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목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1호에서 27호까지 정한 용도가 아닌 그 밖의 용도의 토지, 이게 잡종지란 얘기입니다. 잡종지는 따라서 이거는 좋은 토지에 좋은 용도의 토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내 맘대로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 땅이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이면 내가 여기다 전이라는 얘기는 밭농사지라는 땅 아닙니까?
여기다 집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 허가와 함께 이 토지의 용도를 전에서 대로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을 대로 바꿔야만이 비로소 거기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잡종지는 특별하게 어떤 용도로 써라라고 규제하지 않고 기타 다른 용도, 다른 여기 이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속하지 않는 토지라고 했기 때문에 잡종지는 그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잡종지라고 해가지고 모두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구분하자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잡종지로 보게 되면 갈대밭이라는 게 있죠. 갈대밭 좋습니까? 바닷가 옆에는 갈대밭,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잠겼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내가 투자한다, 투자 방법을 활용하기가 참 애매하겠죠. 그래서 갈대밭으로서 잡종지는 그렇게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적지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건축자재 등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어디다 쌓아놓는 겁니까? 그런 물건들을 쌓아두게 되는 경우는 그 옆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 이런 것이 있어야 물건을 쌓아둘 것 아닙니까? 물건 쌓아둔 이것을 다른 데도 옮기기만 하면 맨 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서의 야적지로서의 잡종지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반면에 또 돌을 캐낸 곳, 흙을 파낸 곳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돌을 캐냈다, 흙을 파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이미 그 안에 알짜배기를 캐냈다는 얘기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토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외에 여기서 좋은 용도의 토지로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런 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니까 빼고요. 그런 거 가까이 있는 것은 전자파에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그 옆에 보게 되면 도축장이라고 있죠. 도축장은 이거는요 좋은 용도냐 나쁜 용도냐 이 말이에요. 전에 어느 지역에 도축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천이 이런 하천도 있고 이런 강이 있고 요 사이에 만나는 합수국면에 있는 도축장이었습니다. 이 도축장이 폐지되고 다른 데로 도축장이 옮겨가고 요 도축장 용도로 하던 땅이 경매로 나왔단 말입니다. 가보면 으스스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을 과연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것이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 잠깐 이런 예를 볼까요? 버스 운송회사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버스 요금 이것은요. 국민의 경제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버스 요금은 동결해둡니다.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버스 요금 이대로 여기서 버스 운송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게 되면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노선은 황금 노선일 수도 있고 어떤 노선은 타는 사람이 적어서 적자 노선일 수도 있잖아요. 적자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 탄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운송회사에서 여기는 버스 운행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통 여건이 나쁜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 운송회사가 운영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한다라 했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것이 여기서 운송회사에 큰 이윤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로 보조금 주겠죠. 그런데 버스 운송회사 이런 데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언제 돈을 버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러이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버스 종점이 되겠죠. 버스 종점은 도시의 외곽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 외곽에 전답 또는 임야 이런 쪽을 버스 종점으로 해서 여기서 주차장 이런 것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도시가 점점 더 팽창됩니다. 이렇게 팽창되게 되면 그럼 버스 노선이 여기가 종점이었다가 종점이 여기로 바뀌게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버스 종점이 일로 가면서 기존에 여기 버스 종점으로 사용되던 여기 주차장, 정류장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다른 상업용지 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버스 운송회사가 크게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이런 것들은 대개 어디 있습니까? 도시 외곽에 있겠죠.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이게 도시가 팽창되다 보게 되면 운전면허 학원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이 안으로 들어온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여기서 지목이 뭐라고요? 잡종지라고요. 잡종지는 아주 투자처로서 끝내주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투자처로 삼아서는 곤란한 그런 투자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서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의 부지 등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을 이거 쌓아뒀던 데입니다. 쉬우면 될 거 아닙니까? 고물상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 등으로 해가지고 폐지 등 쭉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 있다가 나중에 치우기만 하면 다른 용도로 바로 건물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잡종지는 아주 좋은 용도의 잡종지가 있을 수가 있고 투자 대상으로 삼기가 부적당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고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지 말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잡종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